차가운 계절에 찾아온 가장 뜨거운 영화 나의 피투성이 연인의 주역인 유지영 감독님, 한혜인 배우님, 이한주 배우님, 오만석 배우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들어가실게요. 감독님, 배우님. 네, 그럼 먼저 유지영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오늘 오신 기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피투성이 연인 연출한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주셔서 또 영화 봐주시고 또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떨리는데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피투성이 연인에서 제2 역을 맡은 한혜인입니다. 오늘 와주시고 이렇게 자리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배우를 맡은 이한주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쁜 원장 맡은 정한석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전 처음에 한혜인 배우님을 두고 이런 제목이 붙지 않았나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한주 배우님에 대한 얘기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제목에 붙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영화를 통해 거창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기보다 제가 지나온 약간 반성문 같은 영화로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 현장에서 임하고 작업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창작자이자 저라는 사람으로서 고유한 제 어떤 존재를 지키면서도 제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 공존이 굉장히 어렵고 저는 왠지 굉장히 많이 그 길에서 헤맸습니다. 그래서 그쯤에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느낀 건 내가 정말로 원하는 제 욕망이 저 밑에 있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었고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내 삶의 방향 키를 내가 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영화의 결말처럼 그렇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셔서 나는 어떤 것을 욕망하고 있는지 좀 깊게 들여다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 혹은 나 혼자 하는 것 함께하는 것 속에서 나는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관계와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라는 제목은 처음 제가 벌스라는 영화의 제목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한국 개봉을 앞두고 사실 다른 어떤 안 없이 제가 꼭 쓰고 싶었던 제목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님이 처음에 딱 떠오르면 제이가 이 나의 피투성 연인이라고 떠오르는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건우에게 또 제이는 아픈 손가락처럼 피투성이 연인일 수 있고 또 제이에겐 당연히 건우가 그런 존재고요. 그래서 마음에 서로의 어떤 상은 남기고 가는 이 둘에게 조금은 그런 강한 제목을 붙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감독님께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러닝타임이 굉장히 긴데 제 기억이 맞다면 배경음악이 한 번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연출하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제 머릿속에 음악이 없었어요. 이 영화는. 항상 시나리오를 쓰거나 어떤 작업을 해도, 영상 작업을 해도 그때 작업에 맞는 저를 영감을 주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쓰일 곡들이 레퍼런스 같은 것도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 영화는 어떠한 음악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굳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이 영화 끝나고 났을 때 제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쥐고 있었던 그 작은 방 한 칸에 가서도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그 글쓰기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 타자 치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넣고, 이 영화를 소리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타자 소리가 좀 집요하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영화제나 이런 곳에 가서 관객분들 만나면서 들었던 그런 감상평들이 좀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타자 소리가 이제 뭐 괴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징글징글하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다면 제 의도에 정확하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이 삶은 이어갈 것 같았어요. 제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도 그렇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는 점점 더 뒤로 갈수록 건우의 서사가 세지고, 제이 역시도 내적인 마을 동요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BGM이나 음악을 깔아가지고 음량 효과를 줘서 이 배우들의 감정을 영화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고양시키는데 조금도 틈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로지 배우들의 얼굴 그리고 배우들의 감정, 그걸 담으려고 현장에서 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적막함, 뒤로 갈수록 이게 숨 막히는 적막함이 오히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들여다봤을까. 정말 인물 한 명 한 명에게 좀 연민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작품이 그 집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접근하게 됐는지, 또 내지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있는지, 어떤 인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뭐 부닥쳤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영화에 나오는 어떠한 작은 배역의 인물도 제가 미리 판단하거나 그 배우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단정 짓지 않는 거를 전제로 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연기할 이 캐릭터들은 서로가 서로의 대사를 주고받고 그 상황이 다음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런 영화적인 리듬을 통해서 시나리오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테면 원장 선생님의 대사가 하나가 바뀌면 미애, 건우의 대사가 바뀌듯이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림 안에서의 캐릭터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 하나 이렇게 뭔가 빌런 이렇게 잡힌 인물이 없고 좀 더 인간적으로 가려는 방향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다루기 어려웠던 인물은 아무래도 제이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저를 닮아있는 인물은 제이이고, 물론 건우를 포함해서 이 영화에 나온 모든 인물이 저를 조금씩은 다 닮아있지만, 특히나 제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투영되어 있고, 제가 실제로 뭐 임신이나 출산 같은 과정을 겪지 않고, 제가 가진 공포를 극화해서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제 내면의 대부분의 것들이 제이에게 투영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제이에게
거리를 두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제 영화적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제 일기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나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알아봐 달라고 징징대는 것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지난 이 시기에 제2였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객관화와 질문들이 좀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하게 성취한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질문이 진짜 좀 첫 질문이 혹시 네, 창작자가 예상하지 않은 제가 저는 집에서 제 집에 작업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안방에서 일어나서 제 작업방으로 출퇴근하듯이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족들이나 같이 지낼 때 남자친구는 사실은 내가 일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알아 너 일하지 하지만 뭐 갑자기 뭐 4시에 엄마 뭐 홈플러스 가는데 좀 태우러 올래? 라던가.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어떤 그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작자로서의 나도 내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게 꽤 좀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이제 가족이나 뭔가 함께 이제 뭐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던가 같이 할 때 자꾸 구걸하듯이 나도 일하고 있어, 나도 뭔가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누군가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 제가 밥을 하지 않으면 식충이처럼 뭔가 집에서 그냥 일 안 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근데 또 그건 아닌데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그런 자연스럽게 저와 같은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게 뭐 예술가다, 아티스트다, 창작자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리하고 낭만화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인공으로 마음은 항상 있었고, 거기에 이제 조금씩 이제 저의 그때 고민들이 붙여왔던 것 같아요. 내 일과 현실 같이 갈 수 있는가, 또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개성과 나의 어떤 깎이지 않는 그런 모난 모습들조차도 지켜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더 덧붙여졌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뉴스나 매체에서 병단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유리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늘 여성 직장인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이제 창작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 주위에 이제 선배 감독님들은 거의 결혼하시면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그냥 영화를 그만두시는 분도 대다수이고, 아니면 아예 결혼을 안 하시는 여자 감독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공포도 있었고, 그것은 단지 여성 영화 감독에게만, 창작자에게만 해당되는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창작자를 주인공으로 자연스럽게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네, 그 이기적인 것도 그냥 제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물론 내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해서 틀려서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깊게 생각해서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이것이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사회적 폭력을 거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나로 인한 어떤 불편한 태도들을 봐야 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나쁜 여자인가? 내가 나쁜 누나인가? 나쁜 딸인가? 뭐 나쁜 자식인가?
나쁜 여자친구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왔던 시간이 꽤 길었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쓸 때쯤에는 저도 한번 외쳤던 것 같아요. 좀 이기적이면 안 되나? 내가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가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감당을 할 테니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을 좀 줄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에서 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한테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생기는 계기는 사실은 이제 아이를 임신하면서 생기는 과정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진정 바라는 게 무엇일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영화인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연기를 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둘은 진정으로 뭘 바라고 있었을까? 본인은 정말 진정으로 뭘 바라고 있었을까? 그리고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좀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 먼저 해주실까요? 처음 영화에서 물리적으로 표현된 투샷에서 밥을 먹고 한 테이블에서 비건인 제이는 채식을 하고 건우는 소세지를 먹고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출간하기로 해서 테이블 앞에서 조촐한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들에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순진무구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그 일들이 예측 불가한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어야 됐었거든요. 이 영화 안에서. 그래서 그 아이라는 것은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그에 앞서서 아이가 이제 다 기자님들은 보셨으니까 아이가 꼭 죽었어야 되나 이런 관객분들이나 어떤 그 전에 이제 제작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의 대가를 두 사람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건우는 할 만큼 너무나 열심히 해서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떠밀리듯 혼자가 됐지만 그래도 다시 몸에 밴 습관인 글쓰기로 돌아간 이 제이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 서로는 사실 맞지 않는 어떤 결이라고 하면 좀 너무 낭만적이고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직장이지 뭐 소설가이지 뭐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 나서 점점 더 이 두 사람은 찢어지면서 화면에서도 한 화면에 잡히는 일이었고 제이는 제이대로 사랑하고 잘 써야 되는 글에 대한 압박이 결국 집착으로 변해가고 만삭이 되었는데도 모든 것을 놓은 채 그냥 술을 마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거의 미치겠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건우는 건우대로 그렇지 않은 올고봤던 사람이 후배를 배신하고 또 원장에게 그런 식의 어떤 대화가 평소에 대화와 건우였으면 하지 않았을 식의 방식으로 나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아이를 갖게 된 그 매개로 인해서 쫓고 있는 가치가 완전히 민낯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건우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어쩌면 보수적인 부분이 많겠죠. 그 제이는 사실은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일, 나의 자아실현, 내가 하고 싶은 이 글에 대한 어떤 성취 이것에 있어서 평생을 어떤 묻고 싶은 자기 자신을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 시기에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 아닐까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한혜인 배우님, 이한주 배우님, 바꿔주시면 네, 제이라는 인물이 이 영화에서
이런 시간을 겪는 동안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에게 어떤 게 문제일까라고 그것에 집중했던 마음은 사실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그런 고민에 빠지지 못할 정도로 제이라는 인물에게는 지금 닥쳐진 이 현실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나 컸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이라는 꿈과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 공포 이런 큰 감정들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만 그것이 원활한 소통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니까 더 바라게 됐고 더 좋은 작품으로서 사회적으로는 내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계속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냥 삶에 완전히 내던져지고 휘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그냥 떠밀려가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정말 나중에서야 모든 일들이 조금 지나가고 한바탕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가로등 불빛이 켜지는 걸 보고, 그리고 혼자 남게 되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 조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우리가 무슨 시간을 보냈던 거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좀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건우는 반대로 제이보다 더 많은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 시기를 겪으면서 건우는 어쩌면 더 제이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서로가 맞지 않고 다르다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맞춰보려고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어떤 상황들과 각자 개인에게 던져진 어떤 상황들에 처하면서 그걸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은 간직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건우라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이 같이 조금 제이 같았으면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우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배우분들과 감독님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극 중에서 아까 악역은 없다고 하셨지만 가장 악역 같은 역할을 해주신 오만석 배우님 그 캐릭터 굉장히 강렬해서 또 그게 그 긴장감을 조성하는 되게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또 어떤 포인트에서도 연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감독님하고 이렇게 작업하자고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나쁜 원장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고,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참 오늘 이제 작년에 부산에서 봤고 오늘 여기서 봤는데 배우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내 모습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영화를 제대로 못 본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이제 영화가 또 이렇게 보이네요. 저는 뭐 원장이라는 그 캐릭터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속물적인 사람. 그 자신이 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자기 자신은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세상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 인물을 연기할 때는 철저하게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뭐 드라마든 영화든지 간에 연기와 실제의 그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들고 하는데 이번 작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기를 할 때 늘 그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건우에 대한 이야기 서사가 또 상당히 강해진다는 점에서 꼭 자전적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두 사람이 다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이는 그 노동 착취라든지 부정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건우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어떤 승화할 수 있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예술이나 그런 것들에 힘이 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예술과 현실이 사실 예술은 현실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비참한 현실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좀 유리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중간에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그 돌아가신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닐까. 아마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뭐 그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감독님의 예술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어찌 보면 가장 이 영화의 어떤 정수라고 할까요? 이 안에 그 본질적인 것에는 제가 읽었던 고정일경 작가의 동명의 이제 소설 제목인데 저희 영화와 나의 피투성이 연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작가님이 돌아가시고 남편 김병조 화백님께서 장문에 추모글을 아내에 대한 추모글을 기고를 하신 게 있었어요. 아마 어느 사이트에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출력해서 진짜 닳도록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창작자로서도 너무나 모든 것들을 전쟁터에 나간 전사처럼 해내셨던 이 작가이자 예술가이자 창작자가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것 그리고 나의 롤모델이 되었었는데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정미영 작가님이 쓰신 구절 중에 좋은 삶은 나쁜 노래를 만들어 나쁜 삶은 좋은 노래를 만들어 그 둘을 다 겪은 사람만이 위대한 노래를 만들 수 있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제 엄마 제가 가장 와닿았고 저 역시도 어릴 때는 막 굉장히 우울해야 되고 막 그래야 글이 나온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어떤 삶의 균형을 잡고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최선으로 해내는 게 인간으로서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제가 가장 겸손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한주 배우님이랑 한혜임 배우님 두 분께서 연기한 연인이 좋았다가 점점 나빠져가는 그 과정이 영화 전체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두 분이 연기를 하시면서 서로 호흡이라던가 또 이렇게 서로 각자에게 주안점을 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떠셨는지 한혜임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두 분 같이 하시면서 호흡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주 배우님하고는 이 작품 전에 그냥 짧게 단편 영화 작업을 함께 하면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작품을 같이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이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현장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좀 힘이 되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관계가 사실 좋은 장면이 처음에 나오기는 하지만 점점점 묘하게 틀어지고 좀 파국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말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조금
촬영 현장에서도 조금씩 좀 거리를 두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점들이 좀 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좀 그때 당시 10월, 9월 이때 되게 찬바람이 일 때 촬영을 했었는데 그 날씨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한혜인 배우님이랑 그 전에 단편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 작품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때랑 또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이야기가 좀 이야기다 보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감정들이 더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어떻게 연기할지 좀 기대가 되고 다음 현장 갔을 때는 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랬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장 가가지고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되게 연기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재미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서로 에너지를 정말 실제로 주고받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잠깐 얘기 드리긴 했지만 고정희경 작가님의 소설 제목이고요. 그리고 그 분의 남편 때 쓰신 똑같은 동명의 추목을 나의 피트성의 연인하고 정미경 작가님 아내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 글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고 그리고 이 제목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김병종 화백님을 과 통화를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저와 오래 통화를 하면서 훌륭한 영화가 나올 것 같다 보진 않았지만 살아 계실 때 아내 작가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예술가로서 그런 얘기도 해주셔서 이 제목은 굉장히 저도 너무 좋아하는 제목이고 우리 배우들도 지칭하는 직접적인 제목이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소설가의 유족들, 가족들에게도 허락을 반갑게 받은 제목이라 굉장히 감사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님께서 어려웠던 장면이 있으시다면? 가장 어렵고 좀 걱정을 했던 장면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출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자료 조사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서 좀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 그냥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출산을 하면서의 감정 자체도 그냥 이야기적으로도 그 순간이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순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쌓여있고 엉켜있던 감정들이 그 순간에 뭔가 폭발하는 느낌을 받아서 출산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제이가 이것을 토해내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를 토해내는 느낌의 출산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감정과 어떤 신체적인 표현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건우가 이제 죽은 아이를 영화실에서 보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글을 볼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촬영 그 장면을 찍을 때 조금 걱정이랑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조금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볼까? 뭐 예를 들면 뭐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장면은 좀 그런 고민보다는 그냥 그때 그냥 느껴졌던 어떤 생각들이나 그 분위기에 최대한 좀 집중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촬영하면은 술 먹는 씬이 나오면은 가장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어려운 질문은 없었고 주로 건우하고 이렇게 상대로 이렇게 연기를 많이 했는데 이 건우가 이게 굉장히 좀 몰입도 있게 해서 그 반응에 따라 움직여서 저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반대로 선배님이 그 어떤 진짜 너무 진짜로 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저는 선배님이랑 연기하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도 되게 기대한 것처럼 너무 재밌었고 어떻게 연기하시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그거 볼 수 있는 현장이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를 만들고 이 두 번째 영화를 기자님들께 또 이제 앞으로 관객분들께 보여드린 이 시간까지 생각보다 이렇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독립 예술 영화여서일까요? 뭐 저의 문제일까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서 영화를 봐주시고 또 질문해주시고 기사를 써주시고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제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좀 안 오고 사실 긴장을 많이 안 하는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그래서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영화 찍었을 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을 검색하면 온통 우는 사진만 나와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님들이 여기 계신 기자님들 찍은 사진으로 좀 덮였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뭔가 되게 좀 진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묘하고 저 역시도 어쨌든 이런 작품을 만나서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뜻깊은 이야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리해주시고 이렇게 질문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써주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에 저희 배우들뿐 아니라 또 굉장히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 또 보시면서 어쩔 때는 뭐 제 입장에서, 어쩔 때는 건우의 입장에서, 또 어쩔 때는 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 영화가 어렵게 이제 개봉까지 왔는데요.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고 잠시 무대를 재정비한 후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거 좋아요, 해주세요. 보라트 해주세요. 보라트요? 네. 진짜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면 안 되나요?